아니야. 이 자식이 반항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여기도 x가 될 거니까 여기는 4가 될 거니까 관계식을 만들면 만들죠. L은 x도 2개, 4도 2개, 2r도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면은 뭐 식 하나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끝난 게 아니고 s도 구해야 돼, 넓이. 넓이가 문제인 거죠. 왜?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높이를 뭐라도 또 h로 도? h로 둘 수 있지만 그럼 좀 너무 많아지죠. 피타고라스가 낫겠죠. 그래서 루트 2r제곱인 4r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높이가 됐어. 그래서 s의 제곱인가 보네요. s값은 예쁘지가 않으니까.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s를 만약에 구하라 라고 한다면 2분의 높이 쓸게요. 그리고 밑변과 높이를 더해야 되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2x 더하기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약분되면은 루트 x 더하기 4가 될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얘를 뭐하래? 제곱하래. 그럼 여기 제곱, 여기 제곱 해주시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 그냥 쓰기 귀찮아서 안 쓴 거야. 이거 귀찮아서 안 쓴 건데. 이거 뭐죠? 4r제곱. 까먹었잖아. 4r제곱. 내 계산 실수를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마! 4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루트 없어졌습니다. 됐고. 문제 풀기 싫어지 갑자기. 풀지 말까? 이해가 됐고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더한 값이 672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데 문제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은 조건방 정식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조건식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원 내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사다리꼴로 지금 이용한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원이 있는 거니까 원을 이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반지르면 어떻게? 선을 쭉 어디서 어디로 고? 중앙. 이렇게? 왜 웃지? 네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었어? 나쁘진 않은 거. 좋죠. 매우 좋죠. 얘들아, 사다리꼴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요. 그럼 이 길이는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 값 아니에요? 이거 뭐 굳이 뭐 특별하게 내가 생각 안 해도 이거의 가운데 값이 이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x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얘랑 얘는 4고 밑에 거는 2x 플러스 4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값은 이 둘의 평균값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뭐 얘네들을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x 플러스 4가 되겠죠. 요 길이는 x 플러스 4예요. 이 길이가 x 플러스 4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마치 뭐야? 지름이랑 똑같죠. 그럼 조건식이 뭐냐면 2r 값은 x 플러스 4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됐죠? 그러면은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럼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얘랑 얘를 더하고 여기다 곱하기 8을 하면 6720이라고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을 이걸 풀 건데 문자 하나 소거하자. 누구를? 이거니까 4r제곱이면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이거의 제곱이 x 플러스 4의 제곱을 대입하시고 여기 2r에다가도 얼마 집어넣어? x 플러스 4를 대신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x에 관한 1차식 이거는 x에 관한 2차인데 2차기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2차식인데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가 x 플러스 4, x 플러스 4니까 똑같은 게 두 개서 2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얘하고 x 플러스 4를 묶어낼 수 있을 거야. 계산을 하면. 내가 계산 안 할 거야 지금. 계산이 뭐? 조금 귀찮은데 생각보다 좀 이쁠 것 같아. 안 예쁘진 않을 것 같아. 너무 내가 대충 해? 아, 예. 괜찮죠? 요거에서
8 곱한 녀석을 이거 빼란 얘기인데 빼면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왜 6720일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계속 나니? 그냥 예쁘게 나와요? 뭐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 숫자로 6720이 되는 건데 6720을 소인수 분해면 얼마예요? 했을 것 같은데 소인수 분해를? 64로 나누어서 얘가 64 곱하기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64가 105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숫자가 뭐 누구는 뭐가 이거가 누구랑 어떤 숫자인지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은 얘네들의 곱이 얘가 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계산은 안 해줄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포인트는 이거. 요 조건, 추가 조건 하나 알아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BD의 제곱을 어떻게 보여요? 아, 끝난 게 아니야? BD가 뭐 있어? CD는 그 저거 높이랑 그다음에 그 아래 순서.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렇죠. 요 길이는 요렇게 내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 더하면 이거 되겠네요. 예. 됐습니까? 끝. 아 귀찮아. 문제가 정말 귀찮네. 자, 2차 함수 나와 있고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 잘 보이진 않지만 요 넓이가 15래요. 그럼 선분 a, b랑 그러면 여기 높이죠. a의 y좌표 이게 k가 되는 거잖아. 다시 선분 a, b의 높이가 k예요. k를 곱하고 나누기 2한 게 15니까 이건 30일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될 거고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이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식으로 만들어야죠. 아직 안 끝났어. 풀할 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A하고 B는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난 교점이죠. 교점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해? 대답해줘. 네? 대답해. 이제 뭐 할 거야? 관계식 만드는데 조건을 이용해야지. 요거의 x값이랑 요거의 x값을 알아야 여기서 얘를 뺀 게 요 길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뭘 구해야 돼? 교점. 그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맨날 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 방법이 그냥 루틴이야, 끝이야, 그냥.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이라고요. 보통 이 교점이 누군데요? 규정이 A하고 B가 교점이잖아. 만나고 있잖아. 얘랑 만나고 있잖아. 교점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연립을 하라니까요.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해야 된다고. 이걸 연립해서 나온 값이 교점이라고.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못하면 나랑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난 다 이걸로 푸는데. 네. 자, 연립하라고요. y에다가 k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데 k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바꿀게요. 네.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에 나오는 x값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1이 더 작다고 한다면 여기 좌표값이 x1인 거고 여기 좌표값이 x2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선분 AB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2에서 x1을 뺀 거죠. 근데 x1이 더 큰지 x2가 더 큰지를 모른다면 절대값을 쓰면 되는데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하자. x2가 더 크다고. 절대값 쓰기 귀찮아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관계를 만들어냈는데 무슨 관계? 또 포인트 아니 다 이상한 또 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뭐 이용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씩 보면 돼요. 그래서 근각계성을 이용하면은 x1과 x2의 합이 8이고요. x1과 x2의 곱이 12-k이니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합의 제곱인 88의 64에서 마이너스 4 x1, x2를 하면 되는 거니까 64 마이너스 마사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4K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16이냐? 계산이 진짜 안 돼요 오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제 과음을 했어. 아, 어제 과음을 했어. 어제 뭐 했는데? 선생님도 회식을 했는데 저 과음이 아, 과보고 과음. 술을 많이 먹었다고. 대리운전 안 하셨죠? 대리를 했죠.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힘들어. 쉬셔야죠. 그러니까요. 쉬고 있는 중이야.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제곱한 값인 거니까 여기다 뭐 해줘? 그럼 저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그래서 16 플러스 4K에 K를 곱한 값이 30이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양수 K인데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도 돼요. 사실은 K값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문제 답이. 그럼 난 사실 이걸 정석적으로 푸면 원래 어떻게 돼요? 이 루트가 신경 쓰니까 양변 뭐 해줘? 제곱해주면은 16 뭐라고? 30의 제곱이니까 뭐 9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3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만약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면 3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 인수분해 약분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개하면은 4K제곱 16K제곱 마이너스 900이라 놓고 조리제법 쓰면 되는 거잖아. 조리제법 쓰면 되겠잖아. 그죠? 근데 조리제법을 쓴다는 자체가 뭐예요? 숫자를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숫자를 3을 넣었더니 참이 나왔어. 그럼 K가 3인 실근 하나가 3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잖아. 네. 그럼 어차피 조리제법으로 숫자 대입해서 확인할 건데 근이 3개 중에 하나만 실근일 거라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거나 음수일 거라고. K가 오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어차피 이걸 전개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나 숫자 대입해서 푸는 게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가 이제 편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냥 숫자 대입으로 풀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 허근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너 감옥 가요. 얘는 음수 그냥 양수야? 모르죠.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그냥 칠수가 아니에요.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안 착각이에요. 큰일 나요. 감옥 가요. 감옥. 범죄야 범죄. 자, 그래서 해야 되는데 뭐 어째 선생님 1, 2, 3 중에 하나 대입하면 3 집어도 3 집어넣어도 택도 없어. 그래서 좀 더 높여보니까 5를 넣었더니만 이거 5, 4, 20, 36이 되면서 6이 되면서 되네 라고 끝나는 거라고요.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전개 풀면은 4K 세제곱 플러스 16K 제곱 마이너스 900을 풀어야 돼. 이거를 이거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4로 약분을 시키면 K 그러니까 안 풀려고 설명 열심히 한 건데 결과 좀 풀고 있네요. 예. 225인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25 아니? 맞을 거야, 그죠? 맞다고 해줘. 맞아. 되잖아요. 그럼 조리제법 하는 방법이 뭐냐고. 숫자 넣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1, 2, 3 중에 하나 대입하는데 1, 2, 3 집어넣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조리법 안 되나 봐요. 포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더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전개라면. 그래서 바로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괜찮아요? 네. 저도 풀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라고. 문제가 어차피 실근 하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됐지요? 정말 쉽게 풀어주시고. 응? 자,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수 있도록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와 2차예요. 그런데 1차가 x 더하기 y고 2차가 x, y 곱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는 게 더 좋다 그랬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합이 2a인 거고 그리고 두근의 곱이 이렇게 보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다는 얘기야? 얼마란 얘기야? 이거의 두 근이 x랑 y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문제가 뭐야? 2차 방정식에 뭐가 존재했는데? 두 근이, 그러니까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근이 xy 두 개가 xy가 실근이란 얘기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진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 따라서 판별식 t가 하하 T가 뭐였어? 어? T가 뭐였어요? t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라고 보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합과 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x, y를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는 거고 1창의 개수의 부호를 바꾼 값이 두 근의 합 여기 값이 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 x 더하기 y 값과 x, y 값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의 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 태성이가 좋아한다는 거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은 a 값의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태상이가 좋아하는 방법.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이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서 x 더하기 y 합과 곱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면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임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요런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지만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아마 서윤이가 풀었을 때 이거를 처음에 대입을 해서 풀려도 좀 어렵게 느껴진 거 아니었어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y를 2a-x로 대입을 시켜. 그럼 여기 x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상수항 저쪽으로 넘겨오시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는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니까 안 이뻐. 바꿔. 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x가 실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x는 허근이라는 얘기잖아. 허수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허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기 때문에 y도 뭐가 돼? 같은 허수가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는 허수가 아닌 실수값이 존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실근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죠? 그래야지만 x, y가 모두 다 실수인 값이 되는 거겠죠. 예. 결과적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판별식 쓰나 이렇게 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고 낯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대입하고 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실근이 존재해야지만 최종적인 저 연립방정식이 해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지요 98번. 다음 방정식. 변수가 두 개예요. 자연수 xy.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야. 그럼 사실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을 너희들이 나타내보라는 거고 그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 다각형이 어떤 모양인지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xy는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xy가 2가 될 수는 없어요. 단 하나라도 2가 되는 순간 얘랑 똑같아. 그럼 얘가 0 돼야 되는데 분자가 1이니까 0 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절대로 얘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xy는 무조건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만 존재할 거예요. 괜찮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걸 만족하는 xy 값을 구해야 돼.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죠? 이거 조정만 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수업을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어딨지? 딱 맞잖아. 부정방정식 유형 27번에 있는 문제인 거잖아. 됐습니까? 자, 얘들아, 부정방정식은 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문제야. 불편해. 왜냐면 쉬운 문제야.
부정방정식인 게 눈에 확 띄어. 근데 복잡한 문제에서는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못 느끼다 보니까 헤매다가 문제를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유형이에요. 다시 부정방정식이면 조건이 식을 우리가 세웠을 때 식의수랑 미지수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너희들한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보통은 이래. 얘 두 개, 얘 두 개인 거. 그래서 식의수랑 미지수가 같은 거 위주로 나올 거예요. 물론 얘가 세 개고 얘가 세 개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립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연립하기가 쉬운 문제로만 나올 거예요. 여기 봐야 돼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개짜리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것도 감옥 가요. 이건 한국에서 정말 감옥 가요. 이거 문제 출제하면은 감옥 가요. 가야죠. 우리 교과 과정에서 미지수 3개짜리도 내지 말라고 하면 4개짜리는 큰일 나요. 감옥 가요. 감옥 안 된다고요. 교육청에서 그 정한 대로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 만든 거니까 위법인 거잖아. 재미없니? 미안해. 재미없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의수랑 미지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활용 문제고 응용 문제였어.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이 내가 해보니까 미지수가 3개였어. 근데 식을 내가 만들었는데 식이 2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사람이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응용하지 못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고 있나? 지금 내가 못 찾고 있나? 라고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가장 힘들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조건이 2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문제였단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 나머지 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로 다르게 조건이 주어질 거야. 보통 바로 그게 바로 뭐야?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는 미지수 xy가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근데 정수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절대값이 뭐 10 이하인 정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진다든지 말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 말도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을 해서 최종적인 조건이 몇 개? 3개. 미지수 3개. 그럼 같아. 그럼 풀 수 있어. 라고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게 헷갈려요. 괜찮겠니?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인 거야. 이 문제가 나오면 부정방정식은 특정 단원에 구속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설프게 좀 넘어가지만 실제로 수원, 수투 나중에 뭐 수능 문제 했을 때 부정방정식 문제가 가끔씩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지금 부정방정식이었어. 라고 캐치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부정방정식 풀어야 해 라고 느꼈으면 되게 쉬운데 그걸 못 느껴서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줘야 돼? 변수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혹시 부정방정식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됐니? 자, 이제 부정방정식 풀게요. 부정방정식 풀 건데 부정방정식을 풀어내는 기본 유형이 한두 가지면 좋은데 한두 가지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한번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을 소개 한번 해볼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부정방정식. 서희는 어떤 거 기억나니? 부정방정식 풀려고 하면? 어떤 유형이 있어? 기억나는 거 있을까? 인수분해에서 모양꼴이 어떻게 되면? 진섭이 어디 가니? 진섭아! 진섭아! 이거 봐. 인수분했을 때 모양이 아주 예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예시로 들어줘야 돼. 일반화시키기 어려워. 태성아, 이거 알고 있니? 왜 문제 풀어? 뭐야? 뭐 있어? 부정방정식 유형. 따로 정리한 다음에 직접 대입해볼 수도 있고.
지금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는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지 이게? 식 하나죠. 네. 미지수 두 개죠. 근데 xy가 자연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에요. 얘는 자연수예요. x가 자연수니까 3 더하면 얘도 자연수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야. 이 전체는 자연수예요. 자, y가 자연수야. 그럼 얘는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양의 정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정수야. 5에다 정수 곱하면 얘는 뭐야? 얘는 정수야. 근데 결과적으로 자연수랑 정수랑 같으려면 얘도 자연수가 되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하나? 네. 두 번째. 그럼 자연수인데 3괄호과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그럼 얘도 분명히 어떤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수는 3의 배수예요. 얘는 무슨 몇의 배수야? 5의 배수야. 맞죠? 네. 그럼 얘가 5의 배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3이잖아.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얘가 반드시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원리로 얘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 그렇지. 이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의 배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5의 배수는 5니까 x가 2가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가 7이 돼서 10이 되면 되겠죠? 50 늘어나면 되겠죠? 네. x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얘가 3이 되려면 y는 얼마?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 될 거면 3 늘어나서 13,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명히 문제에서 x, y의 제한 범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네. 그래서 순서상을 구하면 x가 2일 때 y는 10일 거고, x가 7일 때 y는 13일 거고,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순서상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부정방정식에서. 그런데 이렇게 모양꼴이 x, y의 1차식과 개수의 곱으로 둘 다 동시에 만들어진다면 너무나도 땡큐인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정말 방법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해서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해야 돼요. 한 문자에. 그래서 뭐 y는 쩔라쩔라쩔라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해서 여기 변수에다가 순차적으로 작은 값부터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y 값이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값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를 직접 구하는 방법. 이건 방법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야. 근데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 좀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그래야 좀 실수가 없어. 그래서 꼭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모양꼴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제 다른 유형도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자주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서 일단 기본 유형 이 두 가지만 볼게요. 1차식의 곱으로 만들거나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딱 봤을 때 지금 있다. 있다.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뭐 모양이 아주 예쁘게 될 건데 이런 모양이 아닌 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형. 사실 얘가 유형이고 얘가 유형이고 얘가 유형 3으로 봐요. 두세의 곱이 숫자를 볼게. 만약에 뭐 7이 뭐 8이다 해볼게. 왜 그래? 그럼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은데. 뭐예요? 얘도 자연수고 얘는 자연수가 빼면은 얘는 정수죠. 얘도 정수죠. 두 정수의 곱이 8 되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뭐 있어? 1, 8, 2, 4, 4, 2 그렇지 8일 이렇게 있겠죠. 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나 요즘 스포 애들 다 수업 전에 다 줘요. 뭐가 있어? 둘 다 음수인 거. 마일과 마팔도 되고
마이와 마사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최대 이걸 만족하는 최종 순서쌍의 개수는 총 8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이것도 하나의 풀이법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된 게 있는데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요. XY가 붙어있는 2차항과 XY가 떨어져 있는 각각의 1차항 얘네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라면 얘는 반드시 이런 모양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의 인수분해는 우변값이 0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변값이 0이 아닌 정수값으로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에 개수가 얼마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이 모양꼴 좀 기억하세요. 뭐 네모, 세모, 별, 거시기. 이 녀석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가장 기본 꼴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 xy 더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0, 0.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2차를 얘랑 묶어요. 묶으면. 그렇지. 얘가 y-3인데 얘를 묶고 싶으면 얘가 y 플러스 1로 바꾸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웃기죠? 그럼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그러니 1, 4, 4, 1, 2, 2. 마일, 마사, 마일 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x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볼게. 너희들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가 3이야. 여기 그냥 1이었어. 1이었어.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뭘로 묶어? 그럼 y 플러스 3인 거잖아. 뒤에 y 플러스 1인데 y 플러스 3 빼기 2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묶을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잠깐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무조건 된다니까요. 무조건 돼야 돼요. 일단 묶어야죠. 그럼 얘랑 누구로 묶을까? 얘랑 묶어. 묶는데 x로 묶어? x로 묶으면은 2y 플러스 3 더하기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묶고 싶어요. 얘 묶고 싶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반드시 2y 플러스 3 해야 되겠죠. 근데 2y가 없잖아. 그럼 제일 좋은 건 이 녀석의 모양을 얘랑 똑같게 될 수 있게끔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2x로 묶으면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 누가 필요해? 3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내가 지금 문제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될 뿐이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묶여지는 거니까 2x 플러스 1 y 플러스 2분의 3은 마이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묶겠죠? 근데 이 정수가 아니잖아. 부정방정식 풀리면 자연히 정수해야 되잖아. 얘를 양쪽에 뭐 해줘? 이해해주면 이 2를 여기다 곱하면 2x 플러스 1에 2y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는 1 돼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모양꼴을 보면 인수분해가 된 녀석이 아닌가 싶어야 되고 얘가 나오면 이거 강하게 부정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 같은데라고 떠올라야 돼요. 이거 약간 반암기, 자주 나온 유형을 그냥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럼 한 문자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이거 1번으로 풀 것 같아? 2번으로 풀 것 같아? 3번이 될 것 같아? 2번. 2번이 될 거라는 게 보이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보여요? 예. 저 식이 이런 얘 모양꼴이랑 얘랑 모양꼴이 같다는 게 보여요? 그렇죠. 양변에 xy 곱하면 저 식은 y 플러스 x 플러스 2xy가 같잖아.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됐죠? 저거 2분의 1. 그러니? 내가 오늘 계산이 틀릴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양변이 2 곱하면. 그럼 어쨌든 모양꼴이 얘랑 동일한 거네. 그럼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네. 내가 안 풀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좌표값이 몇 쌍 나오겠죠? 그 점 찍어가지고 넓이 구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할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10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근이 정수가 되어야 한대요. 이건 어떤 유형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좀 애매해요. 처음 딱 이 문제 봤을 때 단원이 어디고 유형이 뭔지를 모른다면 일단 조금 애매해. 막 쉽지는 않아. 그 값이 정수가 돼. 이거 좀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이 근을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다면 걔가 정수가 되는 조건을 이용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의 값을 만약에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얘기죠.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얘가 될 수 있으면 제일 땡큐일 것 같아. 자, 질문입니다.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저거 안 되지 않나? 여기가 2m인데 여기는 1m이야. 아, 이씨 뭐지? 될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어떻게? 요리조리. 이게 안 되나? 여기 2m-라는 이 상수값이 두 수의 곱으로 쪼개져야 돼요. 두 수의 곱으로. 응? 2랑 n-. 그래서 만약에 쪼개면 2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두 수가 누구? 하나는 2, 하나는 n-2분의 1인데 1 크로스를 하면은 m은 맞는데 상수값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럼 이 식은 m에 관하여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네. 오씨, 만약에 인수분해 됐으면 몇 m 딱 나올 거니까 그 몇 m, 뭐 몇 더하기 m 또는 몇 분의 m 나오면 그 값이 정수가 되도록 우리가 뭐 m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조금 불편하네요. 네. 어떻게 해? 양 변했다가 그러면 자연수 조금 양편에서 자연수 뭐 한다고? 저 한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얘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생뚱맞게 뚝 떨어지면 이게 부정방정식으로 안 느껴지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해가 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방정식은 주인공이 꼭 x가 아니라 x랑 y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그럼 x, y가 있으면 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부정방정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처럼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얘는 변수고 얘는 미정계수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이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거라고. 다시 아까 말했잖아요. 부정방정식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대부분이 답을 구할 수 있을 건데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어려운 문제라고요. 이해갔니? 물론 이 방법을 쓸 수는 있어. 근의 공식을 쓰세요. 그래서 그 근이 정수가 되도록 만들면 되기는 해요. 넘어갔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의 공식 써버리면 많이 복잡하죠. 2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마 루트 오우!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4 마이너스 8n 플러스 4. 오! 그냥 때려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어떤 수가 돼야 돼? 정수요. 아니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네. 제곱수가 되면 루트가 없어질 거니까. 네. 근데 이거랑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짝수가 돼서 이랑 약분이 되어야지만 하는 거겠죠. 그것들 막 해야 된다고. 엄청 힘들죠 이렇게 하면. 네. 이건 부정방정식은 아니지 이렇게 풀면은. 힘들다고요.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얘가
아, 이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겠네 뭐 이런 게 느껴지긴 할 건데 절레절레 이렇게 풀면 이제 문제가 어렵고 잘못 풀고 있는데 문제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고.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이거를 문자가 두 개인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조건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m은 정수라고 나와 있고 x도 뭐라고 나와 있어? 정수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x도 정수고 m도 정수인 식 하나의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부정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부정방정식 풀 건데 앞에서 배웠던 유형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뭐야 모르겠어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하는데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여기 뒤에 태성이 만들어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이걸 나누기 2하고 제곱할 값이 누구지? 2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번 더 할 거고 뒤에 한 번 더 이 값을 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요렇게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 마이너스 좀 이쁘지 않다 근데 4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전혀 안 이뻐 보이죠 그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분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양변 얼마 곱할까? 4를 곱해볼게요. 자, 여기 4를 곱하는 순간 4는 2의 제곱이라서 이 제곱 안으로 2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 식이 얼마 되냐면 2x 플러스 m 플러스 1로 바뀔 거고요. 그거에 제곱을 바뀔 거고 얘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4를 곱해서 플러스 8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된 거네요. 됐죠? 고민되네. 왜요? 쌤, 제가 말한 게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자. 아니, 시도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뭐. 요걸 이쪽에 있는 거 이양시키면. 이거. 말한 것처럼. 루트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거 같다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니까 저거 전개하면 x에 관한 전개하면 쟤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 맞긴 맞죠. 어쩔 수 없나 본데.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게 하잖아.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몰라. 똑같아. 일단 해보자고. 될 때까지 가보자고. 아니 뭐 근은 나오긴 하죠. 얘가 0되고 얘가 0되면은 해가 되는 길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m에 5라면 0 되는 거라서 5 넣으면 2x 더하기 6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삼. 그래서 m이 5면 되긴 하고요. m이 1이면 또 0 되는 거고 1이면 2x 플러스 2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m이 5하고 1은 확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좀 찜찜해야 돼요. 왜 찜찜한 거야, 얘들아? 찜찜해야 된다고. 왜? 심심하다. 아니
얘가 0일 때만 얘가 0이 되는 걸로만 같은 게 아니라 얘가 0이 아니어도 이 제곱값이랑 같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찜찜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은 얘가 정수의 제곱수예요. 그래서 얘도 제곱수가 되는 수가 되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비교가 좀 어렵긴 하다. 이거 완전 제곱수 만들면 이건 거잖아. 네. 얘가 만약에 4보다 큰 아니, 얘가 만약에 만약에 4보다 큰 수야. 얘가 만약 4보다 얘가 만약 4야 4. 얘가 4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제곱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얘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얘는 그대로인데 얘만 키워볼게. 그러니까 얘만큼에는 얘가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4를 뺀 값이 이 값의 절반보다 작아버리면 이 값은 절대로 제곱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제곱수가 1의 제곱이고 두 번째가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 4의 제곱인데 여기서 늘어나는 값이 얘가 4였으면 얘가 9 플러스 5가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얘보다 좀 더 큰 값으로 늘어난 거죠. 자, 3의 제곱에서 얼마 더해지는 거야? 얘가 또 16 되려면 7 더해야 되는 거고 뭐 4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이 되려면 뭐 9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더해지는 값이 1에서 2 올라갈 때만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값들은 더 커진단 말이야. 이 간격이. 맞잖아. 근데 여기서 4를 빼가지고 누군가의 제곱이 되려면 이 값이 얘네처럼 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얘가 뭐 4이거나 마4일 때, 마3과 마3 플러스 3일 때, 마2 2일 때, 1 마이너스 때, 요 정도만 해서 확인을 해서 그때의 x 값을 구해내면 이게 모든 경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미드가 막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다고 x가 똑같이 정수가 나올 수는 없는 관계예요.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괜찮? 네. 좀 어렵네요. 아니면 야야야 갑자기 보였다. 갑자기 보였다.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또 얘가 본다면 얘가 제곱이고 얘를 이항시키면 합차공식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랑 더해버리면 2x 마이너스 2와 더하면 2m이구나. 2m 마이너스 2 요거와 안 이쁘다 싶구나. 그리고 빼버리면은 2x 플러스 4 마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럼 얘 정수 영수니까 마이너스가 안 예쁘면은 마이너스가 어디랑 곱해도 되는데 뭐뭐 있어요? 1 마사 2 마이 4 마일에 부호를 바꿔서 세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럼 총 몇 가지? 6가지. 에서 6가지. 5가지. 6가지. 헷갈리게 안 들어. 6가지 맞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네? 네. 여기 2 나누면 또 2 나누면 양쪽 4 나누면 이거네요. 또 왜? 못 틀렸어? 이게 솔직히 그냥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어? 제 말 아까 전에 제 말 안 들으시고 저기 있는 조식 상수 2m 마이너스 1인데 저기 옆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가 2 마이너스 2가 되게 바꾸면은 바로 정리가 돼가지고
아, 얘를 상수다 인수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아, 네가 찾아서 해본 거고. 어쨌든 얘는 기본 유형처럼 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숫자 조정해가지고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님은? 요거 숫자 한 정수해가지고. 근데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방정식하는 거 알았으면 사실 얘를 조정해도 돼. 어떻게 조정해 얘를? 3을 더하는 게 낫죠. 3 더하고 3 더할까요? 그럼 얘가 2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그럼 2n 플러스 2면은 되니? 안 되잖아? 안 되나? 2n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얘가 2n 마이너스 2가 되게끔 마일과 마일을 켜주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장 좀 억지스러운 부정방정식이 돼,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이게 딱 이거를 떠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2 곱하기 n 마이너스 돼서 2 곱하기 n 마이너스 쪼개면은 크로스하면 얘가 나오게 하네요. 그죠? 그럼 x에서 더하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2r라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죠. 당연히 처음부터 보이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거니까 식을 몇 개 정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정리가 된다 볼 수 있네요. 내가 말했죠. 부정방정식이 가장 까다롭다고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다른 단어 막 수원 배우고 있는데 막 삼각함수가 섞여서 나와. 그럼 헬인 거야. 왜냐면 삼각함수로만 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계산이 안 돼가지고 뻥 나버리는. 됐지요? 우후. 다음 거 27번 볼게요. 마지막 1등급인가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미정계수가 a하고 b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서로 다른 정수구는 또 부정방정식 느낌이 또 들죠? 일단 부정방정식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두 정수가 절대값이 50 이하가 됐을 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되겠어? 주어진 식을 인수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숫자 대입해서 잘 보이니? 그러니까 얘랑 없어지려면 x의 올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얼마? 마이너스 2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만 헐, 우 됐네요. 0 되네요. 그럼 얘는 조리집법이 되는 문제야. 아까는 조리집법 안 됐잖아. 0이 안 됐잖아. 그래서 어려웠던 건데 얘는 일단 희망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뿅. 그래서 x-2와 ax제곱.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a-bx 플러스 4a.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정수근. 아니구나. 서로 다른 세 개니? 왜냐면 두 개가 돼버리면 이제 이중분이 된다는 조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졌는데. 일단은 여기 하나가 있죠? 정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거는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분명히 근이 두 개여야 해. 근데 그 두 근이 정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는 제외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x가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중근되는 거니까. 이거 먼저 하고 하자. 방법은요. x에 2를 대입해. 그럼 4에 2. 여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b 플러스 4a인데 계산하시면 4a 2 플러스 4b가 돼요.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a하고 b가 더한 값이 절대로 0이면 안 돼요.
이건 일단 제외해줘야 돼. 이거 일단 제외해줘야 돼. 이거 일단 제외. 그러면 이제 이건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제외해준다 치면 여기에서 정수인 두 근을 갖도록 A, B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어렵네. 해줘봐. 4 정도 더. 응? 서인 풀었니 이거? 너는? 아무도 안 풀었네. 풀어봐. 해봐봐. 설명하기 전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조건 이용해야 되니까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는 전 A하고 B의 합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돼 반드시 나중에는. 이거 놓쳐서 틀린 경우도 많을 건데 일단은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열을 갖는다고 했으니 뭐 그 내용을 써요?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그 내용을 써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물론 그 내용을 써가지고 루트 값이 정수가 나오도록 뭔가를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산을 써보자. A분의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네. 얘가 두 근의 합인 거고 고분이요. 고분사네. 오! 엄청 큰 힌트가 나왔네요. 곱이 4가 되는 상황. 맞죠? 네. 단 조건이 있어요.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예. A가 0이 돼버리면 3차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되지 않고요. 그럼 곱이 4가 되는 거고. 오!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A, B가 아니야. 알파, 베타인 거야 지금.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뭘 만들었으냐면 정수인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알파, 베타 값을 어디다 대입할 수 있어?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네. 자 하나만 해볼게. 괜찮니? 별로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하네. 1, 4가 있고요. 2, 2가 있고요. 4, 1이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마일, 마사 있을 수 있고 마이, 마사, 마일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네요. 얘는 안 되네요. 얘도 안 되네요. 왜냐면은 알파, 베타가 같은 거면은 서로 다른 근이 아니라 같은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도 될 수 없지만 마이도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중분되는 거니까요. 그럼 상황이 몇 개밖에 없어? 4개. 아싸. 그럼 첫 번째 알파가 근데 얘들아 사실 근데 두 근이 4일인 거랑 1, 4인 건 어떤 거야? 두 근이 4이고 1인 건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를 두 근을 놓고 보니 알파가 1인 거랑 4인 거랑 같은 거잖아 이건 지금. 그럼 상황이 몇 가지인 거야? 2개밖에 없네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 그럼 알파가 1, 베타가 4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알파, 베타의 합이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5는 A분의 2A-2B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식은 하나인데 A와 B는 50 이하의 절대값이 50 이하의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얘가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양쪽에 5 곱하면 5A 1을 넘기면 3A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했잖아. A는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어야 될 거고 B는 3을 갖고 있어야 될 거야. 여기 순서쌍을 구하면 A하고 B의 순서쌍을 구해보면 A가 2, 그 다음에 4, 6, 8, 10 해가지고 얼마까지? 50까지가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될 수 있어?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0은 될 수 없지만 마이, 마사, 마육 이렇게 A가 될 수 있을 건데 이에 따른 B값을 확인해 보면 B값이 얘가 만약에 2면 얘는 마3이죠. 마3.
얘가 4가 되면 여기다 A에다 곱하기 2를 하는 얘기면 B도 같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 5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50이 되지 않았어도 B가 먼저 50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한 거니까 24. A가 만약에 24가 돼버리면 24일. A가 24가 돼버리면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야? 36이니? 한참 남았네. 더 해야 되겠다. 더 내려야 되겠죠? 귀찮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로 곱한 값인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값이죠. 그럼 얼마 있니? 빨리 해줘봐. 하기. 36? 24? 30? 38? 계산 좀 해줘봐. 30? 30 안 되는데. 28? 32. 진짜 30이 안 돼. 어떡해. 1.5를 못 나누고 있어 내가. 1.5를 나누지 못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요 개수 세란 얘기죠? 요쪽도 개수 세란 얘기죠? 근데 혹시라도 이 중에서 A와 B가 절대값이 같은 숫자가 있나? 없죠? 그럼 이 조건 만족하는 건 없는 거네? 그럼 요걸 만족하는 개수가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A, B의 순서상이 되겠죠? 재미없어? 왜 집중을 못해?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해야 돼? 알파하고 베타가 1사가 아니라 뭐인 거? 마일과 마사인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마일과 마사 집어넣은 게 똑같지 않니? 다르겠구나. 개수가 좀 더 적겠네. 이용할 수 있어. 7레벨수가 돼가지고 좀 더 적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어렵죠? 부정방정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부정방정식 문제야라고 대놓고 알려주면 얼추 풀 수 있는데요. 이게 부정방정식이 문제야라고 처음에 접근이 안 들거나 접근이 못하거나 생각이 안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렵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와? 내신에서 거의 안 나오고요. 대부분 이 수능형 기출문제들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어렵다. 보세요. 30번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난이도를 부정방정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안 좋아해. 계산을 어렵게 낸 거잖아. 해석이 아니라. 근데 가끔씩 출연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일단은 문제점 하나 줄까요? 없어. 꿈도 꾸지 마. 없어. 넘어가시면 그냥 나중에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수능 보기 전까지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인정해. 간헐적으로 가끔씩 하루씩 쉬면 되잖아. 내가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 말이 되겠니 그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봅시다. 부등식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좀 말해줄게요. 이제 원래 부등식에 대한 지금 내용이 좀 다를 건데 부등식의 풀이법은요. 방정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용으로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전혀 같지 않아요. 전혀 같지 않고 만약에 부등식의 경우는 뭐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변수 x의 값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어떻게 좀 전혀 다른 분류의 값인 것 같지만 우리는 부등호로 식을 나타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무조건 끝값들을 말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끝값은 반드시 등식에서의 해일 거야. 그 사실은 부등식을 풀다가 너희들이 부등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부등식으로 해석하는 건지 뭔가가 헷갈리면요. 뭐 크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걸 싹 무시하시고 등호로만 놓고 문제를 만들어내도 사실 답은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분명히 경계값, 끝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끝값, 경계값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처럼 접근을 하는 거다가 맞는 표현법일 것 같아요.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알아요, 몰라요? 양변이 똑같은 것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면 다 이거 아시잖아요. 맞잖아? 그럼 부등식도 성립할까 안 할까? 하겠죠. 단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근데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는 얘 분명히 뭔가를 곱할 건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뭘 버리지? 무조건 가정해야 되겠죠. 나누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결해 줘야 될 거예요. 그 무조건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가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의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이거는 부등식의 성질이야. 양변이나 똑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더할 수 있다. 다만 음수를 곱하게 된다면, 나누게 된다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첨가짓을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건 부등식의 성질. 너희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이제 뭐냐면 1차 부등식을 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1차 부등식 끝나고 나면 2차 부등식이 나오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이 단원 기억나요? 2차 부등식 풀었을 때 가장 어려운 유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기억나요? 구간 세개. 구간 세개가 아니라 조건 세개. 조건 세개. 조건 세개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죠.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개념이 뭐라고? 아니요. 조건 세개. 조건 세개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어. 부등식 문제인데. 근의 분리. 기억날까요? 근의 분리? 두 근이 모두 다 3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방정식 문제야. 근데 그걸 풀려면 부등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하나 갖고 안 되고 판별식, 대칭축, 그 다음에 판별식, 대칭축, 그리고 함수값.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를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 끝판왕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야. 기억납니까?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 전에 부등식 유형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차수가 1차는 2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1차 부등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양쪽으로 A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다만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서 나눠야 될 거고요. 그럼 답이 이거야 진짜. A가 양수이라면 이렇게, 음수라면 이렇게. 해가 반드시 두 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잖아. 근데 A가 0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나 만약에 이 문제가 1차 부등식이에요 라고 했으면 A가 0이 될 수 없는 조건이야. A는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없었다면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나와 있다면 A가 0일 때는 별도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그럼 진짜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A가 양수예요. 그러면 X는 A분의 5보다 크다. 이게 해예요 그냥. 됐지? 이게 답이야. 두 번째 A가 음수예요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X는 음수를 나누기 때문에 A분의 5로 맞지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해예요. 괜찮아. 자, 냅둬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는 0일 때는 안 했잖아.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잠깐만요.